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녹음과 간단한 편집이 가능하고요. RSS 피드를 통해 애플 팟캐스트로 내보내는 것도 한 번에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여들톡처럼.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를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고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하나씨. 네, 선우씨. 금빛 종소리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작업해온 하나씨의 새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서점의 예약 판매가 시작되었고요. 네. 지금 방송이 올라갈 7월 2일부터 배송이 시작될 거예요. 배송이 시작된다 하면 오프라인 서점에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반응이 벌써 좋습니다. 온라인 예약 판매로 많이들 구매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책의 실물을 서울국제도서전, 지난 수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있었던 행사에서 최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전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먼저 책을 보시고 또 사가시고 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일요일의 전날인 6월 29일 토요일에 서울국제도서전 행사로 금빛 종소리의 첫 북토크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선우 씨가 아주 유려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토크 첫 오프라인 북토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또 그 홀이 저희 여둘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5명을 추첨으로 초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주 아담한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도 사이사이에 빼곡하게 의자 앞에도 바닥에 다 앉으시고 네. 뒤에도 늘어서고 하셔서 경청을 해주셨는데 도서전에는 사실 지나가다가 사진 찍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 듣다가 자리를 일어나고 이런 분들도 많아서 분위기가 사실 집중되지는 않죠. 그렇죠. 게다가 홀 자체가 청고가 아주 높고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신경 써서 이야기를 해도 소리가 흩어지고 정말 집중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야기에 몰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청중들께서 너무너무 이야기를 경청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어제는 기대 이상으로 청중들에게 저희의 이야기가 쏙쏙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힘이 안 들어요. 그럼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우리 톡토로들이 많이 오셨다. 아, 톡토로들이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중에 톡토로 분들 계세요 했더니 보통의 행사보다 훨씬 비율이 높게 톡토로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한 80% 정도 톡토로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닉네임을 익히 아는 평소에 댓글과 메일을 많이 보내주셨던 분들도 오셔서 같이 인사 나눠주시고 아주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씨랑 북토크를 진행하기 전날인 금요일에도 엘르보이스에서 마련한 강연인 여성의 삶 속에서 평화를 지키는 법이라는 주제로 또 다른 연사분들과 함께 무대에 섰는데요. 그날도 우리 톡토로들이 많이 와서 경청해 주시고 또 같이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이번 국제도서전에는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국제도서전을 매년 갔었잖아요. 행사가 항상 있어서 지금 한 5년째 가고 있는데 올해처럼 사람이 많이 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전 예매가 5만 장이 팔렸다고 하고 이전에 비해서 코엑스 1층이 아니라 3층으로 옮겨서 행사장의 크기 자체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리고 정부 예산도 줄어들었다고 하죠. 이번에 최초로 정부 지원 없이 행사가 치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관람객들께서 이렇게 직접 하는 행사에 좀 힘이 되어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또 많이 오신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 도서전을 한번 다녀오면은 에너지가 참 많이 드는데 선우 씨가 금요일에도 혼자 다녀오고 또 토요일에도 저의 첫 북토크를 잘 진행을 해주셔서 아주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즐거웠습니다. 저는 확실히 외향인인 것 같은 게 그렇게 갔다 오면 보통 기빨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물론 사람이 많고 혼잡한 가운데 돌아다니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긴 하지만 독자분들께서 알아보고 인사도 해주시고 또 간간히 동료 작가들도 만나서 인사 나누고 하니까 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순간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더라고요. 기를 빨고 왔군요. 채우고 왔다 정도로 순화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 네. 어쨌거나 책에 대한 어떤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어서 책을 쓰고 만들고 많이 읽는 이 산업에 종사하는 저희로서는 아주 흐뭇한 자리이기도 했어요. 도서전은 매년 있는 행사이지만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또 도서전에서 구매해간 책들 열심히 읽으시면서 독서는 항상 확장되는 경험이잖아요. 이 책이 늘 다른 책으로 독자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저자와 책들과 만나시는 계기가 이번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북토크에 이어서 사인회가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일찍부터 책을 구매하신 분들께 사인회 번호표를 나눠드렸다고 들었어요. 인원은 80명이었는데 거의 그 2배 이상을 사인을 하지 않았나요, 하나 씨가? 그렇게 되긴 했죠.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행사 진행하면서 사인회의 대기표는 이미 다 동났다고 한다. 그래도 뭐 가서 줄 서 있으면 설마 매정하게 끊겠느냐. 가서 줄 서시면 해주지 않겠어요? 라고 툭 던졌는데 제 말 때문에 수습하느라 거의 2시간 가까이 사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사인을 하던 곳에서 이어서 다른 행사가 있으니까 제가 그 자리를 피해드려야 되는데 이미 줄을 오래 서신 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민음사에 계산하고 하는 그 판매 부스 있는 데서 임시로 줄을 서서 이어서 이제 2차 사인회를 한 거죠. 그러게요. 아니 근데 저는 즐거웠습니다. 제 책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에서 책을 구매해서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사인을 받는 분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너무 신났어요. 맞아요. 행복했어요. 새로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이 새 책이 듬뿍 사랑받는다는 거를 느끼고 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민음사 부스가 출판사들 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큰 축에 속했잖아요. 그 민음사 부스에서 하나 씨의 신간 금빛 종소리가 판매 1위를 달리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민음사는 민음사 TV도 있고 최근에 오픈했던 민음 북클럽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서버를 더 증설하고 이런 화제를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가장 인기 있는 부스,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었잖아요. 책이 앞에 있는데 사람한테 가려서 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붐볐는데 거기에서 제 책이 1위를 판매 1위를 했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왜 도서전 다녀오신 분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책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데 도서전에는 사람이 넘쳐나더라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책 읽는 사람이 도서전에 오는 규모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떤 한정적인 공간에서 꽉 찬 밀도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약간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겠지만 어쨌거나 독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은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도 여전히 책에 대해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들어서 책도 구매하고 작가도 만나고 굿즈도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오히려 전체 독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는 것이 더 소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행위,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속감을 주는 행위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출판사들마다 북클럽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좀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을 다뤘잖아요. 인사이드 아웃에서 라일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섬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가족섬, 우정섬, 그중에 뭐 하키섬이 있는 것처럼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격을 구성하는 소중한 자신의 일부로 책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많은 인파를 뚫고 책이라는 주제로 모여드는 사람들 속에 기꺼이 참여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어제 사인을 해드리면서 독자님들과 잠깐이지만 대화를 하고 이제 같이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정말 뭐 울산에서부터 천안에서 광주에서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그 책은 사인회 분량은 놓자마자 그냥 다 나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일찍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분비는 도서전에서 사인회는 4시부터 시작이었는데 오랫동안 물론 굉장히 많은 부스들이 있으니까 구경을 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겠지만 꽤나 지칠 거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만났던 여러 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제 북토크와 사인회를 생각보다 길어진 행사를 다 잘 끝내고 나서 회식을 했죠. 민음사의 금빛 종소리 담당 편집자님과 편집팀장님, 어제 북토크 사회자인 저까지 해서 4명이서 이 책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를 또 가졌습니다. 그렇게 맥주를 좀 마시고 그 맥주집을 나서는데 봤더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1차만으로 끝내기에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저희는 저희 집에서 도서전이 열리는 코엑스는 아주 멀잖아요. 근데 집 근처 마음이 좀 편안한 곳에서 2차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 앞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술집으로 갔습니다. 2차를 또 즐겁게 선우 씨와 함께 책에 대한 또 북토크에 대한 소회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에게는 짐이 굉장히 많았죠. 도서전에 갔다 오는 사람들은 양손에 바리바리 여러 책과 굿즈들을 들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톡토로들이 주신 선물들도 있었고. 그렇게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동안 비가 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서 저희는 사실 우산이 없었잖아요. 비를 쫄딱 맞고 달리다가 지쳐서 온몸이 다 젖은 채로 터덜터덜 걸어서 집에 도착을 했죠. 이래저래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한 일주일간 비 소식이 있던데 다들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장마철 끈적하고 불쾌지수가 높은 기간에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선우 씨와 제가 7월 25일에 톡토로 투게더 첫 번째 행사를 했던 마포 중앙도서관의 마중홀에서 북토크를 갔습니다. 예스24에서 금빛 종소리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 행사를 함께 예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7월 25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도서전의 북토크를 놓치셔서 아쉬운 분들은 굉장히 큰 규모로 금빛 종소리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니까 예스24에서 책 구매하시면서 이 행사를 예약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보문고에서는 제가 미리 사인을 해둔 사인본이 있어요. 선착순으로 300분 사인본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교보문고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씨가 출연한 민은사 TV에 이어서 MBC 라디오 북클럽, 김소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북클럽에 출연해서 책 소개를 한 방송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이었어요. 팟캐스트로도 라디오 북클럽 김소영입니다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걸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음사 TV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톡토로 여러분들 보셨나요? 엄청 재밌었습니다. 민음사 TV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다구와 문구류와 금빛 종소리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재밌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민음사 TV의 영향이 진짜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인을 해드리는 중에
저 어제 민음사 TV를 보고 당장 달려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그러게요. 자, 오늘 서울국제도서전 이야기로 인트로를 시작을 해봤고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04화 주제는 여러분들 예상하셨다시피 김하나의 신간, 금빛 종소리입니다. 톡갈 한번 하고 갈까요? 여, 둘, 톡토로톡토로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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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금빛 종소리였습니다. 지금 색깔은 볼 수 없으시지만 저희 작업실에 있는 금색 싱잉볼, 약간 자그마한 항아리처럼 생긴 일종의 뒤집힌 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손잡이를 가지고 쳐봤습니다. 새차 금빛 종소리 이야기를 종소리로 열어봤는데요. 일단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문장형의 길고 설명하는 귀에 좀 쏙 들어오는 그런 제목이 많은 출판 트렌드 가운데서 약간 심심하기도 하고 단정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심심한가요? 저는 그래도 확고한 개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개성은 있습니다. 좀 고색창연하죠. 옛날 책 같지 않아요? 금빛 종소리라니? 일단 종소리인데 색깔이 있고 그 색깔이 금빛이다 라고 하면 어떤 심상을 자극하죠.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공감각적 심상. 소리에 색깔이 있다. 방금도 우리가 종을 한번 쳤지만 이 종소리를 들을 때 톡토로님들의 내면에서도 조금 다른 감흥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금속성 종소리의 파장이 울려가면서 우리 몸을 통과해 지나가는 느낌이 들죠. 저는 예전에 어떤 해질녘에 커다란 범종을 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소리가 저 산 너머까지 울려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속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동심원이 점점 넓어지면서 우리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이 고전읽기에 대한 책이니까 옛 시대에 어느 작가가 열심히 쓴 원고의 힘이 그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 시대에까지 그 종소리의 동심원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 느낌. 그건 그 작품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작품을 읽어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어떤 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의도하고 싶었던 것은 저는 고전 문학이 가진 어떤 문학만의 신비를 독자들의 가슴 속에 되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제목 자체가 좀 신비롭지 않나요? 맞아요. 제목뿐만이 아니라 이 표지도 좀 제가 운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번 책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톡토로들은 귀로 지금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책의 만듦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책이 아주 큰 판형은 아니고요. 손에 쏙 들어오는데 좀 단단하고 묵직한 편입니다. 그리고 표지에 굉장히 신비스러워 보이는 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난은 금 테두리를 두른 거울 앞에 놓여 있는데 이 거울에 비친 난의 상은 또 뾰족뾰족하게 뭔가 가시를 품고 있어서 좀 이중적인 그런 이미지예요. 그리고 푸른빛이 돌고 있고 거울 아래로는 뭔가 검은 막 같은 것이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된 그런 표지 디자인이네요. 이게 또 신비한 것은 거울 속에 있던 난이 거울 밖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뿌리 부분은 거울 속에 있고 꽃 부분은 거울 밖으로 입체를 가지고 또 튀어나와 있네. 이 그림을 그려주신 최지욱 작가님이 의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고전 문학 작품도 그 당시의 시대상이 이 작가의 내면에 되비쳐져서 이 작품으로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작품이 다시 거울 밖으로
자라 나오면서 또 다른 힘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독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보이네요, 정말. 어떤 그 시대를 반영한 문학 작품이 현재로 연결되면서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림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와 현실로 피어나오는 거죠. 그 거울 안에 있는 것은 이미지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의 난으로 생명을 갖고 뻗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거울 색깔이 이 책 제목이 금빛 종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속으로 보이는 이 거울의 테두리가 금박 코팅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우리 출판사들이 요즘 제작비가 많이 올라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아낌없이 금박과 또 이 까만 그림자 부분에 먹박이라고 하죠. 먹박까지 넣어서 정말 예쁘게 표지를 만들어주셨어요. 이거는 보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감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부제가 있습니다. 김하나의 자유롭고 쾌락적인 고전읽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제는 선우 씨가 지어준 거죠. 어쩐지 부제가 참 좋더라고요.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이 책의 기획부터 쓰여지는 과정을 계속 지켜봐 왔기 때문에 뭔가 책의 성격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부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편집부 분들과 같이 하나 작가와 회식을 하다가 툭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꽤 괜찮다라고 해서 이것을 사용해 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하나의 자유롭고 쾌락적인 고전 읽기라는 부제입니다. 책의 띠지 부분을 보면 금빛 종소리라는 제목이 명조체로 크게 들어가 있고 옆에는 고딕체로 부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목의 아래 위에 사각의 칸으로 해서 제목을 둘러싸는 아래 위 좀 강조하는 그런 도형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디자인적으로 떠오르는 시리즈가 있죠. 바로 민음사의 상징적인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세계문학 전집입니다. 그러니까 명조체로 크게 제목이 쓰여 있고 고딕체로 그 옆에 작게 보통 이제 저자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죠. 그리고 아래 위로 두꺼운 띠가 있어서 그 제목을 감싸고 있는데 그게 세계문학 전집의 그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유사하죠. 이 띠지는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읽기라고 하는 것을 디자인적인 오마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편집자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 대한 어떤 가이드북, 해제 같은 책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그걸 김하나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게 무엇이 먼저였는가 여쭤봤어요. 기획이 먼저 있다가 김하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구체화됐느냐 아니면 김하나를 만나보니까 이 대한민국 최고의 책파리에게 고전파리를 한번 시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영감이 떠오른 것인가 여쭤봤더니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계기가 있었어요. 민음사에서 김화영 선생님 그러니까 한국의 독자들에게 까미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를 열어준 불문학자이자 번역가이시죠. 김하영 선생님이 최초로 온라인 북토크를 한 적이 있어요. 줌 강연 같은 거였죠. 네. 그 진행을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1시간 넘게 김하영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은 이렇게 댓글이 막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걸 처음 보셔서 너무 흐뭇해하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어 하셨어요. 네. 그 자리가 아주 좋았고 반응도 좋았는데 그 자리가 끝나서 회식도 같이 선생님과 했고 근데 저는 제가 너무 예전부터 좋아하고 존경했던 그리고 제가 그 번역을 통해서 장 그르니에라든가 까미라든가 수많은 작품들을 접했던 그 선생님의 북토크를 내가 진행하고 선생님과 이렇게 와인도 한잔 마시고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행사를 기획했던 민음사의 이정화 차장님이 저한테 제안을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저로서는 약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어서 그리고 처음에 제안을 주실 때는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400권째가 나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그때 맞춰서 이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의
독자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에세이, 고전 읽기에 대한 책을 함께 내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여쭤봤죠. 이게 무슨 앤솔로지인가요? 다른 작가들이 있나요? 또는 여러 명이 같이 쓴다고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는 제가 책 한 권을 쓰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책을 쓰는 다른 작가에게도 일을 하셨나요? 왜냐하면 저 혼자 이거를 한다는 거는 너무 버겁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정화 차장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아니다, 너밖에 없다. 네. 근데 거기에 누가 좋아요라고 흔쾌히 얘기를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담스럽죠. 너무 부담스럽죠. 이게 내가 무슨 문학 박사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문학 박사인 분들도 내가 영문학 박사다, 뭐 논문학 박사다, 불문학 박사다 이러면 자기 것은 더 잘 알아도 세계문학 전집은 워낙 방대하니까 다른 것까지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누구라도 그거는 어려운 과제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은 고민하면서 부담스러워하는 하나 씨에게 제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 너무 컸습니다. 김하나, 이거 네가 안 하면 어느 50대 남자 평론가가 하겠지. 그 얘기를 들었더니 갑자기 화르륵 하는 어떤 마음이 들면서 근데 그건 못 참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맞아요. 특히 여성들이 본인에게 약간 버겁게 느껴지는 어떤 과제가 부여됐을 때 스스로 이걸 해낼 자격이 있나를 굉장히 자기 검열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곁에서 봤을 때 하나 씨는 누구보다 책을 많이 읽고 즐기고 책만이 줄 수 있는 재미를 깨알같이 발견하는 그런 세심한 눈과 능동적으로 읽어내는 자세를 갖고 있는 독자이기 때문에 편집자님께서 이 기획을 맡길 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권위보다는 이 독자로서의 쌓아온 기술 이런 것들을 듣고 싶다라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고 그건 충분히 네가 잘 해낼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해줬죠. 그러면서 이 부제를 선물을 했어요. 자유와 쾌락이라는 단어 2개가 들어가니까 조금은 원전을 자기 나름으로 읽어내도 괜찮을 것 같은 좀 여유가 확보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완성되어서 세상에 나온 결과물을 봤더니 너무 재밌게 잘 썼더라고요. 아이 참 고맙습니다. 부담스럽게 시작했던 프로젝트지만 훌륭하게 잘 완성을 했고요. 다만 이 책은 민음사의 세계문학 전집이 400권째 나올 때쯤 내자라는 이야기보다는 한참 지나서 지금 400 몇 권이 됐죠? 이거 뭐예요? 지금 443권까지 나와 있네요. 정말 편집자님 오래 기다려주셨네요. 근데 편집자님들마다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하는 스타일이 다채롭죠. 어떤 편집자님은 꼼꼼하게 같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서로 조율해서 또는 작가가 쓴 것을 많이 수정한다거나 이런 색깔을 가진 분들도 계신데 이정화 편집자님은 쓰세요 하고 나서 제가 400권이 나올 때쯤 저 지금 너무 얼마 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점점 늦어지고 이럴 때도 한 번도 쪼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할까요? 라는 물음에도 항상 하시고 싶은 대로 라고 저에게 정권을 주셨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막막하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443권까지나 나와 있는 이 방대한 세계문학 전집에서 내가 대충 몇 권쯤을 소개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 책의 타겟은 누구일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톤으로 써야 될까? 이것을 모두 제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막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에 책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작품에 대해서 언급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5편의 작품에 대해서 꽤나 많은 페이지들을 각각 할애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읽어냈더라고요. 그리고 작품에 대한 언급뿐 아니라 서문 자체가 너무 길어요. 서문을 SNS에 공개했는데 끝이 서문이 없죠. 몇 페이지야? 수십 페이지던데? 29페이지까지가 서문이네요. 근데 서문만 읽어보시면 이 책이 어떤 독자를 향한 책인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굉장히 솔깃해지실 겁니다.
고전에 대한 마음가짐 자체가 조금 세팅이 달라지지 않나요? 네. 하나 씨가 실제로 고등학교 시절 여름방학 때 국어 선생님께 들었던 고전에 대한 에피소드로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톡토르들이 또 하나 씨의 경상도 사투리를 좋아하니까 한번 짧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해운대 여자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 이름이 고등학교 이름인 곳에서 학교를 다녔던 거죠. 창밖으로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면 해운대 저녁은 약간 술렁여요. 왜냐하면 1년 중에 여름이 가장 북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관광지 특유의 약간의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 문학을 담당한 남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좀 있으면 여름방학인데 너그 심심한 날 있지? 그러면 마루에 들어누워가지고 고전 문학책 같은 거 좀 읽어봐도 좋대. 그 뭐 제인 에어 같은 거 안 있나? 제인 에어. 읽다 보면 살살 잠이 오지. 그러면 까무룩 자는 거지. 자다가 깨봐도 아직 낮이지. 그러면 또 한두 장씩 더 읽어보는 거지. 제인 에어 같은 거는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배고자기에도 딱 좋대. 그렇게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한 권을 다 읽어내고 나면은 참 뿌듯하지. 방학 때 한번 그래 보는 것도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들을 때는 그렇게 강렬하지가 않았고 그 여름에 제가 제인 에어를 읽었던 것도 아닌데 요즘도 고전으로 분류되는 이를테면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앞에 선다거나 하면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이 참 좋죠. 그러게요. 보통 고전을 읽어라 라고 선생님이 특히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는 이게 너무 중요하고 꼭 읽어야 하고 읽어야지 교양인이자 지성인으로서 뭔가 어디 가서 얘기할 만한 그런 자격이 생기고 그리고 되게 고전에 대해서 자주 따라붙는 말 있잖아요. 죽기 전에 읽어야 할. 근데 저는 이거야말로 학생들한테 진짜 안 가닿는 말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야말로 정말 살 날이 죽을 앞으로 날이 너무 멀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세상에 재미있는 놀거리와 할 일들이 가득한 와중에 이렇게 어떤 의무로서 고전 읽기를 강조하면 정말로 먹히지 않는데 하나 씨의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은 심심할 때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다라고 굉장히 느슨하게 던져주셔서 정말 그 이야기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고전을 꼭 읽어야만 해가 아니라 심심한데 고전이나 한번 읽어볼까?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인데 많은 경우 고전을 왜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씀에는 왜가 없어요. 뭐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거야. 심심한 날. 그 심상만 있고 그 여름방학에 한낮에 마루에 누워가지고 두꺼운 책을 보다가 졸다 깨다 하는 그 느낌 자체가 저는 고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선생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 씨에게도 이어져서 이 금빛 종소리 책을 관통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책에 하나 씨가 책마다 쌓인 문구를 조금씩 다르게 넣잖아요. 네. 뭐 말하기를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를 냅시다라고 했었고 근데 이 금빛 종소리를 사인할 때는 고전, 영원한 여름방학이라고 사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제는 어느 톡토로분이 와서 서로 인사 나누고 사진 찍고 대화하다가 냉면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닉네임이 운행이라고 하셨어요. 운행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고전, 영원한 여름까지 썼는데 얘기를 하면서 쓰다 보니까 여름 냉면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여름 냉면 아니 여름 방학이라고. 그분이 이제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면서 저희를 태그해 주셔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자, 이 책의 추천사를 두 분이 써주셨어요. 근데 두 분의 면면도 참 흥미롭습니다. 일단 서울대 동문과 명예교수이자 번역가이신 전영애 선생님, 우리에게는 여백서원으로 알려진 괴테학자시죠. 전영애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고 그리고 김수영 문학상을 받으신 박참새 시인 두 분이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이 두 분의 나이차가 꽤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영애 선생님이 1951년생, 박참새 시인이 1995년생입니다.
고전 읽기에 대한 책에 추천을 받으면서 한 분은 동문학의 권위자, 그리고 한 분은 아주 젊은 시인으로 추천인을 구성한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신선하지 않나요? 신선했어요. 전영애 선생님이 카프카 번역도 참 많이 하셨고 괴테도 번역하셨고 전영애 선생님의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된 고전도 참 많죠.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 책은 오래된 권위 있는 책을 지금의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그런 책이잖아요. 네. 여기에 추천사에 또 박참새 시인이라는 아주 젊고 파격적이고 참신한 시와 또 이번에 김수영 문학상 수상 소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신선한 시각을 가진 젊은 문인의 추천사를 함께 받아서 이것 자체가 저는 이 책의 색깔을 반영한다고도 생각하고 또 욕심에는 제가 그 한중간에 있다. 1976년생이니까. 그러네요. 추천의 글 전문이 책 말미에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발췌되어서 뒷표지에 들어간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김하나 작가는 성심의 정독으로 꼭꼭 짚어내면서 카프카의 작품을 고전들과 연결하고 또 대중적인 글들, 영화와 연결시키며 친근하게 해준다. 카프카를 이렇게 읽어서 우리 곁으로 더 가까이 데려다주는 탄탄한 작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위로다. 전영애 선생님의 추천사고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뿐이다. 종이의 무덤, 책. 지금 이 글을 매만지며 읽고 있는 당신이 보인다. 용감해 보인다. 환대하고 싶다. 이 모든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 박참새 시인의 마치 시와 같은 추천사의 일부입니다. 제가 책을 맨 마지막에 이제 책을 맺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길게 끌지 않고 좀 갑자기 끝냈어요. 5편의 고전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했으므로 저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두 분의 추천사가 길게 책 말미에 전문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읽고 나니까 비로소 책이 잘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추천사 덕분에 여운도 더 커지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책의 구성을 좀 들여다볼게요. 먼저 서문, 금빛 종소리가 들려온다가 있고 5권의 책들이 이어집니다. 자, 1장은 아우라, 너라는 아우라. 이 각 장의 제목들이 또 멋있습니다.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2장은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우리에게 익숙한 아가씨의 대사죠.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3장은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 제목은 강물이 되는 꿈. 이 파트는 책발전소 북클럽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서 아마 같이 읽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4장은 오라 밤이여 파멸이여.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과 시골의사, 어느 낮고 납작한 죽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제목들이 제가 쓴 본문에서 뽑은 것이긴 하지만 이정화 차장님이 다 뽑아주셨거든요. 저는 소제목을 잘 못 뽑아요. 근데 책 안에도 챕터별 제목 같은 것들도 너무 잘 뽑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라, 밤이여, 파멸이여 보고 소리 질렀어요. 역시 편집자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맞아요. 감각이 좋으십니다. 아까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이제 줄여서 세문전이라고 얘기할게요. 세문전에서 몇 권을 뽑아서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었고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였는데 선우 씨도 이 책이 조금 두껍잖아요. 33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네. 이 중에 5권밖에 소개를 안 했다는 게 5권밖에 소개를 안 했어?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권당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글쓰기를 잘하고 싶은데요 편에서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카피라이터로서 글을 쓸 때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길게 끌어가면
독자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책을 덮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곁길로 샌다 또는 너무 길어진다 싶어서 책을 덮더라도 할 수 없어. 나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야. 그런 마음이어서 아우라는 제일 첫 책인데 소설 자체가 짧잖아요. 그렇죠. 100페이지가 안 되죠. 52페이지밖에 안 돼요. 소설 네네. 본문이. 근데 제가 쓴 게 52페이지예요. 소설 분량으로 해제를 써버렸다. 이런. 온갖 얘기들을 다 한 거죠. 근데 길어져서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독자로서는 그 격가지로 새는 이야기들이 사실 더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여서 길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우라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녹색과 붉은색이 가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예시로 드는 게 뭐 여러 신화라든가 서양 미술의 예도 있지만 레드벨벳의 피카부 뮤직비디오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피자 배달하는 남자가 빨간 옷을 입고 있고 그가 묶인 채로 먹는 음식이 초록색 젤리다. 그리고 이런 거를 크리스마스 리스의 색깔과 막 연결하고 이러면서 어떤 생명과 죽음과 다시 태어남과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참 곁길로 멀리 갔다 오는데 재밌죠. 재밌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문학 비평서라든가 아니면 뭐 미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 작품들을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이야기 구조들을 예로 들면서 어떤 서사 구조들이 있고 어디에 해당되고 이런 걸 언급한다거나 심지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 파트에서는 비엘 얘기가 나와서 좀 예상하지 못하게 되게 현대에 살아 숨쉬게 만든다 이 작품들을 뭐 황제 공과 미인수 이런 단어를 고전 읽기에 대한 책에서 발견하리라 예상을 못했죠. 캐릭터가 뭐라 말할 수 없이 웹툰적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제가 책을 쓰면서 처음에 생각도 뭉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읽을 때 내가 느끼는 것들을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써보자. 그게 작품을 더 풍성하게 읽어내는 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이걸 써내는 게 이걸 금빛 종소리를 읽는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노하우라고 말하기는 좀 우습긴 하지만 그런 걸 전달하는 것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노하우적인 부분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금빛 종소리를 읽고 이건 뭔가 김하나의 쿠킹 클래스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편의 작품을 굉장히 잘 요리해서 우리에게 먹기 좋게 코스로 대접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식재료로 사용된 이 고전 문학 작품들 자체가 되게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훌륭한 요리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미된 여러 향신료라든가 양념, 오일 이런 것들이 아마도 하나 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중문화적인 소스들에 대한 언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찬을 그냥 배불리 맛있게 먹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팁들은 나의 책 읽기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 나도 이걸 가져가서 다른 고전을 더 읽어보고 싶다. 읽으면서 이런 독서법들을 좀 써먹어 보고 싶다. 그런 기술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세계문학 전집의 좋은 가이드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김하나의 금종 독서법이라고. 그거 너무 좋고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네. 저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선우 씨는 저의 최측근이니까 선우 씨에게는 추천사를 의뢰하지 않았어요. 너무 가족끼리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선우 씨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빛 종소리는 여름철 입맛이 떠나는 것처럼 책 읽기의 욕구가 시들해진 사람들에게 독서가 얼마나 즐거운 행위였는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되살려준다. 이렇게 꼭꼭 씹고 뜯어 저것과 곁들여 먹어보라며 5코스의 푸짐한 정찬을 차려준다. 그저 차려서 먹여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조리 비법을 다 털어 알려주는 쿠킹 클래스다. 5권의 고전과 작가들을 풍성한 식재료로 활용하고 온갖 영화와 책, 신화와 미술 같은 향신료를 가미한다.
음미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배만 부른 게 아니라 침이 고인다. 잃었던 독서의 식욕과 의욕이 되살아난다. 라고 하면서 아무도 의뢰하지 않았던 추천사라고 써서 저에게 카톡으로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저만 볼 수 있는 근데 되게 이상하다. 저만 볼 수 있는 추천사인데 추천을 쓴 사람에게 해. 뭐지? 아니, 하지만 이거는 약간의 그 헌사에 가깝겠죠. 추천사보다는 헌사인 것 같고, 근데 책을 읽고 나니까 뭐라도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먹을 걸 좋아하고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음식에 대한 비유가 떠올랐고,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 씨가 이제 문학 작품을 즐긴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스페인어 단어 디스프루타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어떤 입시교육 속에서 국어와 문학을 배운 사람들의 습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항상 뭔가를 읽으면 소재는 뭐, 주제는 뭐, 화자는 어떤 사람 분석하면서 읽고 요약을 하려고 그러죠. 저도 사실 그런 습관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특히나 문학보다는 비문학을 좋아하고 좀 더 논리적인 글을 좋아하는 그런 독자이기 때문에 문학을 읽어도 빨리 줄거리를 파악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성적으로 파악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하나 씨가 문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딱딱하냐. 일단 그럴 문에 배울 학이 들어가서 되게 독자들에게 공부해야 되는 대상처럼 여겨지잖아요. 우리가 한국어로 파악을 할 때는. 근데 스페인어에서 즐기다라고 하는 단어 디스프루타르를 가져오면서 마치 과일을 향도 즐기고 눈으로도 보고 또 베어 물면서 그 감각을 느끼고 뚝뚝 떨어지는 단물을 음미하듯이 책을 읽을 때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감각을 가지고 글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저의 어떤 선입견들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작품 자체를 그 이야기 속으로 푹 들어가서 온전히 즐기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과일을 먹을 때는 우리가 이 딸기는 무슨 종, 무슨 속에 속하는 그걸 다 찾아가면서 과일의 계보에서 딸기가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고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먹지 않잖아요. 일단 딸기라는 과일을 먹고 그 딸기의 개성을 음미하려고 그 즐거움을 향유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일단은 고전 작품을 읽고 즐기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작품이 세계문학의 계보에서 어디에 무슨 역할을 했고 어떤 위상이고 이런 것보다 작품 자체에 훅 들어가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단어가 가지는 어떤 음색이라든가 문장에서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심상들, 리듬, 운체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하나의 금종 독서법으로 제가 몇 가지를 또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쩔 수 없는 습관과 본능. 자, 일단 100페이지의 법칙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계속 핸드폰을 보게 되고 독서의 흐름이 자주 끊기잖아요. 방해를 받습니다. 근데 긴 책, 두꺼운 책에 들어갈 때 일단 100페이지까지만 한 호흡으로 읽어봐라. 그러면 책에서 제시하는 등장인물이나 배경, 시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그리고 그 책만이 가진 어떤 고유한 리듬에 접속을 할 수 있어서 100페이지 정도를 읽고 나면은 그 뒤는 자연스럽게 읽힌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되게 재밌었던 게 메소드 독서라는 방법이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그 책을 읽는 동안에는 메소드 연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우가 어떤 인물을 연기하면서 그 인물인 것처럼 살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독서를 하는 동안에 작품 속의 인물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면서 살아보는 경험. 이런 게 하나의 독서법으로 제안이 되면서 본인은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을 읽을 때 너무 바쁜 회사 생활을 하는 와중에 집에 돌아와서 이 책을 펼치면
마치 로마 황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지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책은 그렇게 썼다고요. 진짜 황제 그쵸, 머릿속에 작가도 그렇게 들어간 썼죠.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한 인물 속에 들어가는 경험이 어찌 보면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일상의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로부터 우리를 아주 손쉽게 멀리 다른 시공간으로 데려가 주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이 어떤 현실 세계에서만 존재할 때 굉장히 쉽게 지치고 닳아버리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보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죠, 독서가. 그리고 독서는 영상물 같은 것과 다르게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독자를 개입시키잖아요. 맞아요. 독자는 이 글자라고 하는 암호, 기호 같은 것을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것을 그려내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이 독서의 가장 멋진 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행위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독서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능동성과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 씨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좀 다양한 책을 읽는 사람이고 고전 문학 작품뿐만이 아니라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잖아요. 근데 자기계발서에 대해서 이온 음료 독서법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참 제목 잘 붙여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마라톤을 할 때 막 뛰어가다가 음료가 놓여 있으면 그거를 팍 목마를 때 확 마시고 그리고 버리고 또 갈 길을 막 열심히 뛰어가잖아요. 어떤 책들은 그렇게 섭취해서 나에게 그 당시에 필요한 갈증을 채워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죠. 라는 얘기더라고요. 책은 정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어떤 책은 그렇게 약간의 기분 전환이나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쓰고 앞으로 달려갈 수도 있는 거죠. 책마다 다양한 독서법을 쓸 수 있고 책을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묵직하게 분석을 해놓고 또 책을 무겁게만 쓰지 마라. 그런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스노우글로브 이론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스노우글로브라고 하면은 투명한 공 안에 막 눈 가루 조각 같은 게 들어있어서 그거를 흔들면 그 세계 속에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은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 그런 작은 공이죠. 근데 독서라는 게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이 이 스노우 글로브를 한번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우리의 세계에 벌인다. 그리고 이걸 흔드는 행위는 책을 한 권 읽었을 때 내 내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누군가 다른 독자와 함께 이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눴을 때 그리고 내가 읽어온 책들에 또 한 권 한 권 새로운 작품들이 쌓일 때 그 책과 책 사이, 그 저자와 저자들 사이에 또 다른 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마치 스노우글로브를 다시 흔드는 것처럼 또 한 번 눈이 내리고 또 다시 눈이 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독서를 거기에 비유했는데 참 아름답고도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우 씨랑 저랑 같이 살고 대화를 그렇게나 많이 하는데 제가 썼던 책을 이렇게 꼼꼼히 읽고 책에서 좋았던 부분, 제가 쓰면서 좀 좋아했던 부분을 짚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것도 우리가 서로의 스노우 글로브를 조금씩 흔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한 책을 읽고 그에 대해서 서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게 스노우 글로브 안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 건드려지면은 피어오르잖아요. 그게 반짝반짝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보고 있으면 그저 기분이 좋죠. 저는 때로는 계속해서 책을 읽는 게 그런 스노우 글로브가 건드려져서 뭔가가 흔들리는 그 감각 자체가 좋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책을 계속 읽으면은 계속해서 그 떨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아마 금빛 종소리를 앞으로 읽으시는 많은 독자들도 그렇게 본인의 스노우 글로브가 흔들리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반짝이는 그런 눈가루 속에 계시게 되는 경험을 할 거고 이 책이 역할을 참 제대로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금빛 종소리를 읽고 나니까
고전이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여기에서 다루는 5작품은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던 작품도 있고 사실은 읽다가 중간에 덮어버렸던 작품도 있어요. 고전이 또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흐름과 되게 다른 리듬, 호흡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또 튕겨져 나오기도 쉽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랬을 때 아, 그래, 이런 거를 읽어낼 수 있고 이런 재미가 이 작품에 있었구나 라는 거를 하나씩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그래, 나도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실제로 오늘도 순수의 시대를 펼쳐서 읽다가 왔습니다. 아, 테이블 위에 다 꺼내놨더라고요. 맞아요. 선우 씨가. 다 읽어버릴 거예요. 아니 그리고 어제 북토크에 오신 독자들도 고전이 정말 재밌다라는 거를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음 편에 이 책 얘기 써주세요.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라는 얘기를 막 던지시던데요.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책을 받고 목차를 훑어보고 난 뒤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선정 기준은 뭐야? 왜 이 5권을 골랐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선우 씨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 5권을 꼭 소개하고 싶다가 아니죠. 이 5권을 통해서 독서법의 다양한 면면을 소개하고 싶다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기 위해서 내가 동원했던 기술이나 내가 느꼈던 여러 감흥들, 읽어내려고 했던 것을 읽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5권이 세문전의 탑5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아니죠. 심지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5권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앞에서부터 한 편씩 한 편씩 이 챕터를 읽어나가면 독서의 기술이 점진적으로 더 쌓여갈 수 있는 구조로 썼습니다. 앞에서 연마했던 기술을 바탕으로 그 다음 권에서는 이걸 적용해보고 하나 더 뭔가를 더 얹어보고 하는 식으로. 그러면은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게 더 많은 거를 얻을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이 중에서 뭐 나는 카프카의 변신을 재밌게 읽었으니까 변신 먼저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펼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누적되는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순서대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또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금빛 종소리는 능동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감상하는 문학 독서의 기술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친절한 교본이며 그 기술을 펼쳐 보이는 정교한 시연이다. 선우 씨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추천사를 보내주기도 했었고 이 홍보를 지금 홍보라기보다 감상을 너무 잘 써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이 책을 어떻게 안 사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좋은 건 좋다고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누리면서 또 서로의 세계에 반짝임을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선우 씨의 표현 중에 마술적 책파리즘이라는 게 있었는데 정말 그 마술적 책파리즘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금빛 종소리. 우리 톡토로들 한 권씩 사주십시오. 2권을 써달라 막 이런 얘기를 벌써 하시던데 1권의 반응이 좋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선우 씨 금빛 종소리가 책으로 이렇게 나오고 나서 관계자 외에 네. 이 책을 제일 처음으로 읽은 독자였거든요. 그렇죠. 제가 책 신간 나오자마자 받자마자 읽었으니까. 읽는 동안 여름방학 같았나요? 네. 아 진짜요? 매우 그러했습니다. 여름방학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설레기도 하고 이미 추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젊은 날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나른하고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 책을 읽는 동안 그 여름방학이 풍기는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독자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여름방학 같았고 그리고 그 여름방학 다움을 더 연장해서 누리기 위해서 고전들을 더 읽고 싶다라고 느꼈습니다. 왜? 고전은 영원한 여름방학이니까.
저희가 오늘 금빛 종소리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이야기 그리고 뒷얘기 위주로 들려드렸고 여기서 다루는 5편의 문학 작품들을 세세하게 막 얘기를 나누진 않았어요. 근데 이 각각에 대한 어떤 할 말도 참 많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차근차근 저희가 일찌감치 마련해 놓은 여둘톡 안의 코너가 있죠. 여둘 고전 클럽. 고전 클럽에서 한 편 한 편 이렇게 일찍 밑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고전 클럽에서 한 편 한 편을 순서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우 씨가 어제 북토크의 질문지 중에 이 책을 쓸 때 가장 즐거웠던 순간과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느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질문을 물어보진 못했네요. 하도 네. 시간이 빨리 가서.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는 여둘톡이 너무 재밌을 때였어요. 물론 지금도 여둘톡 하는 게 재밌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팟캐스트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선우 씨랑 길게 얘기를 하고 톡토로들이 생기고 톡토로 월드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서 과몰입. 글쓰기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흐름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본업이 본업을 방해하는 순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맨 처음 여둘톡 시작할 때도 제가 요즘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글 쓴다는 얘기가 없어. 얘기가 사라지고 너무 열심히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머릿속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글을 쓰긴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약간 일종의 고통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죠. 즐거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책을 완결을 하고 그 이야기를 가장 큰 방해 요소였던 여둘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순간이 정말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 일을 했고 정말 뿌듯하게 이 보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다 읽은 독자가 저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뭐라 떠들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배송들을 받아 보실 거잖아요. 우리 톡토로들께서도 책 재밌게 읽으시고 나는 어땠다 이런 감상들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댓글로 넘어가기 전에 땡 하고 한번 칠까 봐요. 좋습니다. 금빛 종소리 한 번 더 들으셨고요.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봉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봉봉토로입니다. 제 딸이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 2를 본 후 제철 팟캐를 듣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여둘톡 홍보 전단지를 그려서 올려달라네요. 너무 나대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가 아이에게 제게는 부족한 나대라 정신을 함양하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하면서 봉토로님, 그러니까 봉봉토로님의 따님인 어린이의 말을 또 옮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봉토로입니다. 저번 주에 인사이드 아웃 2를 보고 왔는데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둘톡 제목 확인해보니 헉 신나 하면서 엉덩이 춤을 췄어요. 흐흐.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요. 파우치가 사과, 다이너마이트 하고 있는 모습도 귀엽게 그렸어요. 저의 봉그림 2탄 잘 봐주세요. 저희 토요일날 국제도서전도 가요. 안녕히 계세요 하셨네요. 봉토로님 그림 감사합니다. 파우치도 여기에 오른쪽 위에 잘 보이고 깨알 같아요. 네. 자화자찬 경거망동도 있고요. 그동안 여둘톡에서 나눴던 얘기들을 녹여서 또 그림 잘 그려주셨어요. 저번에도 너무 잘 봤고요. 이번 그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날 잘 다녀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북토크 진행할 때 약간 뒤쪽에서 여자 어린이를 이렇게 번쩍 안아 올려서 저희에게 마치 그 라이온킹의 심바 태어났을 때처럼 그냥 보여주려고 이렇게 드는 몸짓을 봤는데 혹시 그분이 봉토로님과 봉봉토로님의 가족이었나 싶은 생각이 지금 막 드네요. 맞았다면 저희에게 다시 알려주세요. 햇살사람님의 댓글입니다. 언니들, 제철 팟캐스트 들으니 역시 이런 장점이 있네요. 주말에 보고 온 영화를 언니들과 나누는 기쁨이라니. 저는 16 사춘기 딸과 사는 것에 적응하느라 강제 성장하는 인생 중반의 여성으로서
영화 보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언니들 말처럼 가족 섬이 작아진 거나 캠프 다녀와서 단 4글자로 답하는 라일리를 보는 것도 그랬지만 그보다 새로운 신념을 모든 감정이 끌어안아 줄 때, 딸을 임신하고 지금까지 길러온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난 쓸모없어. 난 좋은 사람이야가 반복되는 장면에서는 사춘기인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오랜만에 무해하고 순도 100%로 좋아하기만 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언니들의 리뷰로 더욱 풍성해졌어요. 감사해요. 참, 101화 세상에는 멋진 여자가 참 많다 편을 들으면서 내내 생각했어요. 언니들도요 하고요. 오늘 방송도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하셨어요. 레몬님의 댓글입니다. 아기 톡토로의 어머니께서 아기 톡토로 관점으로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호토로 형님. 저는 백화에 소개된 아기 톡토로예요. 포항에 가서도 전교 리코더 1등도 하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즐겁게 지내요. 공룡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나중에 공룡 장난감 많이 사주겠죠? 아직 제가 할 줄 아는 말이 뿐이라 우리 엄마가 제 마음을 읽어서 댓글로 써주셨대요. 그럼 저는 이만 기어가기 연습을 하러 갈 시간 안녕 하셨습니다. 이 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백화 아기 톡토로예요. 기어가기 연습 잘하세요. 그리고 호토로 양토로님이 즉흥 잼을 했던 지난 시간에 아우트로가 너무 귀여웠다고 네. 트위터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SNS에서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정말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아서 저도 지난화는 아우트로 부분만 여러 번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반짝반짝 작은 별이 바이올린으로 처음 시작한 데서 약간 갑자기 이제 단조화되면서 조음김을 해가지고 그쵸. 슬퍼지죠. 약간 현대음악 같은 느낌을 주면서 전체 그 잼의 완성도와 깊이가 더 커졌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연주가 됐죠. 스포티파이의 이다미님께서 아우트로가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요? 엄마 미소가 저절로 나네요. 집에 있는 8살 아이에게도 들려줘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와이드림777님께서 인사이드 아웃 보러 꼭 가야 합니다. 지나면 또 후회할 것이기에. 그래서 금빛 종소리도 얼른 예약했습니다. 알라딘에서 책 슬리브도 이쁘게 나와서 그것마저 아이디어가 너무 좋습니다. 금빛 종소리 2탄, 3탄 그러다 보면 읽었던 고전도 나오겠지요? 궁금 하셨어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2편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1편의 흥행에 달려 있습니다. 속편은. 선우 씨의 서울국제도서전 엘르보이스 강연 후기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선우 하나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년 봄부터 여둘톡을 듣기 시작해 일상을 함께하고 있는 톡토로입니다. 이름은 아직 못 정해서 이름 모를 톡토로로 해둘까 싶습니다. 댓글과 메일을 남기는 것이 어색해 이때까지는 써보지 못했는데 강연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제 이야기에 선우 작가님께서 댓글 꼭 써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용기 내 메일 남겨봅니다. 저는 선우 작가님께서 함께하신 엘르보이스 북토크, 여성의 삶 속에서 평화를 지키는 다양한 방법에 참여했어요. 다른 연사님의 이야기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선우 작가님께서는 나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 속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공감되는 부분은 나 자신의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폭력과 불안에 눈 감게 되는 모순이 일어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2017년에서 2019년 페미니즘을 접하며 세상의 분노를 느꼈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끝없는 여성 혐오와 백래시에 지쳐 에너지를 쉽게 잃곤 했어요. 세상을 위한 나의 노력이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분노에 지쳐 나 스스로를 돌볼 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곤 했습니다. 취업한 후에는 나 하나라도 잘 챙기자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차단해버리기도 했고요. 흐린 눈을 한 채로 세상을 보며 에휴 또 이러네. 이 세상은 답이 없구나 하면서 사회 문제들을 흘려보내려고만 했죠. 나 혼자서라도 평화를 찾자는 생각이 강했던 이 시기에 선우 작가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을 잘 돌보고 2차적으로는 그 범위를 넓혀 나를 둘러싼 세상의 평화를 위해 힘쓰면 좋겠다고 따스하게 말해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저를 반성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 사이 균형을 잡는 일은 한참 동안 어려울 것 같아요. 20대인 저는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을 아직 잘 몰라 오락가락 헤매고 있거든요.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도 늘 어렵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작은 경험과 용기가 쌓여 좀 더 나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성장의 과정 속에 작가님들께서 언니로서 버팀목이 되어주실 거란 생각에 참 든든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조금 진지했는데 작가님들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편안한 목소리,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 가끔씩 보여주는 허술함까지도요. 같은 부산 출신인 것도 너무 좋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의 라일리에게 벨 언니와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어떤 방식이든지 좋으니 오랫동안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바람입니다. 늘 감사하고 여둘톡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강연이 끝나고 여러 톡토로들이 와서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사인을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메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개인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 매번 그 비율이 계속 바뀌지 않나요? 맞아요. 참 어려운 일이고 저 자신도 늘 모순을 느끼는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우리가 내 자신의 평화만, 일상의 평화만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너무 눈 감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것은 궁극적인 평화의 상태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 나라는 자아의 테두리를 너무 좁게만 잡지 말고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면서 그들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나의 문제가 곧 그들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역설적이지만 평화를 깨트리면서 평화스럽지 못한 방식으로 더 큰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자. 세상 속에서는 그런 싸움이 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의 귀를 틀어막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해드렸어요. 국제도서전이기 때문에 책의 힘을 믿는 분들이 모인 자리라 전장현의 이동권 투쟁에 대한 박경석 전장현 대표의 이야기를 그의 목소리, 구술을 옮겨놓은 책입니다. 최근에 출간이 되었는데 출근길 지하철이라는 책을 소개드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도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투쟁, 내가 어떤 목소리에 더 공감하고 마음을 열고 함께할 수 있을지를 다들 각자의 어떤 이슈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테이블 위에 그 책이 놓여 있어서 표지를 봤는데 거기 쓰여 있는 카피가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투쟁이다. 어제 도서전에 왔었던 후기를 두 모녀께서 나란히 남겨주셨어요. 배자몽톡토로님께서 어머니이신 마산 하포만 물병아리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저희가 인사드리고 했는데 두 분이 각각 메일을 주셨네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대에게로가 톡토로가 되었다. 작가님들, 어제의 도서전 도파민이 아직 와글와글 끓어오르고 있는 자몽토로입니다. 도서전 입장에 수많은 난관이 있어도 북토크 사전 추첨 25인에 들지 못했어도 저자 사인회 선착순 번호표를 받지 못했어도 질문 순서에서 선착순 2명 안에 들지 못했어도 그래도 다 어떻게든 길은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북토크 참관해서 작가님들께 인사도 하고 질문도 하고 심지어 엄마는 요령껏 현장 대기 입장에서 무대 바로 앞 그야말로 일렬 직관도 하고 기다렸다가 사인도 받고 같이 사진도 찍고 작가님들도 덕질 좀 해보셔서 아시죠? 이 기분. 무엇보다도 발랄하게 파닥파닥 인사를 걸었던 엄마가 저 마산 하포만 하니까 아 물병아리님 하고 알아봐 주신 점에 또 덕통사고가 왔지 뭡니까. 엄마 역시 덕질하기 전과 후의 세상이 완전 다르지. 그러니까 계속 좋은 걸 좋다고 하고 좋아하는 걸 좋아하면서 신나게 즐겁게 살자고요. 아무튼 나댈 일이로다.
만연체 투머치 토킹이어서 다 읽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어제 바로 도파민 풀 충전 상태로 작성했던 도서전 블로그 후기 링크도 아래에 슬쩍 남겨봅니다. 라면서 네이버 블로그에 저희의 북토크와 함께 서울국제도서전에 다녀가신 이야기를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아주 잘 읽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진과 함께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그 사람 많은 도서전에 오래 있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그날 밤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다니.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너무 꼼꼼한 후기 잘 읽었고요. 오늘 팟캐까지 녹음 잘하라고 그렇게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하포만 물병아리 님께도 메일이 왔습니다. 성덕이 된 기분. 70살이 되도록 팬클럽에 한번 가입해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북토크에 참석했습니다. 여들톡을 매주 듣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작가님들 사진을 봐서 그런지 처음 만났는데 너무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저희도 그랬답니다. 그러게요. 바닥에라도 앉게 되어서 흥분한 제게 하나 작가님께서 물병아리님 여기로 와서 앉으세요 라고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사인을 받은 책을 읽다 말고 서툴지만 메일을 적습니다. 오늘은 빅데이예요. 그간 집필과 북토크 준비로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여들톡 녹음일이라서 쉬시지도 못하겠군요.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저희 오늘 여들톡 녹음하고 있지만 물병아리님한테 힘을 얻어서 지치지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엔토로님께서도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엔토로입니다. 저는 하나 작가님의 북토크 초청 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북토크 현장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려 동료들과 함께 작가님들의 북토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불만쟁이인 저는 북토크에 25명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 번호표를 뽑아야만 오후 4시에 사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너무 불만이었어요. 참고로 저는 지방에서 왔거든요. 현장에서 티켓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현장 대기를 했던 사람들을 모두 입장시켜주시고 믿음사 부스에 늦게까지 남아 번호표가 없는 팬들에게도 사인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해주신 작가님 덕에 북토크에 대한 불만이 싹 사라졌습니다. 사실 예스24에서 북토크 티켓과 함께 책을 예약 구매해놔서 도서전에서 책 구매는 안 할 예정이었는데 북토크 후 도서전을 마저 구경하다가 늦게까지 계신 작가님을 보고 얼른 현장 구매를 하여 사인도 받고 따끈따끈한 책을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작가님의 고등학교 시절 문학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읽고 읽다가 졸리면 그대로 잠들고 또다시 눈을 뜨면 또 몇 줄 읽어보는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독서이며 진정한 쉼일 텐데 과연 그런 시간이 제 고등학생 딸에게는 있었나 싶거든요. 저도 이번 여름에는 딸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갖고 독서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잘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핸드폰은 아주 멀리 두어야겠죠. 이번 금빛 종소리 책이 대박나길 기원하며 2권, 3권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선우 작가님, 오늘 피부 정말 물광 피부셨어요. 디 오디너리 저도 당장 구매해야겠습니다. 작가님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다들 이렇게 2권, 3권을 얘기를 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400 몇 권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쏙쏙 골라서 소개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천천히 오래오래 네 즐겁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04화는 김하나의 자유롭고 쾌락적인 고전 읽기 금빛 종소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